지체문이 어떻게 성상폐하를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강감찬은 성상폐하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낙마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고 현종이 말에서 떨어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강감찬이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낙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체에게 물어보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성상폐하가 수레와 충돌한 길은 피막길로 알려진 수레나 마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레가 그 길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지체는 현종의 목숨이 우연이 아니라 호족들이 기다려 시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현종은 호족 제압 정책을 펼치고 충주 지방의 호족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강감찬은 수레꾼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현종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없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수레꾼의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종이 호족들에 의해 시해될 뻔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감찬은 용모화공을 불러 수레꾼의 얼굴을 파헤치고 이를 이용해 정확한 신원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수레꾼의 자살로 인해 단일 증인이 사라지자 현종의 정체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종이 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박쥐는 만족스럽게 여겼지만 그와 동시에 현종이 무리하게 호족을 제압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박쥐는 현종의 정책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쥐는 김치와의 동맹에 의한 전쟁 참여를 고려해볼 만큼 현종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가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군사 지원에 대한 반감도 나타났습니다. 만약 김치가 권력을 잡았다면 현종이 그에게 빌부터 아들들을 징병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감찬은 수레꾼의 사망과 현종의 낙마 사고 그리고 지체의 호족 제압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감찬은 더 이상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위험이 계속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범인을 찾는 데 집중하라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때 강감찬의 부인은